안녕하세요. 나무병정TV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 하면 첫 번째로 전국 253개 모든 지역구에 대해서 선거 결과를 한번 분석해 보고요. 과연 몇 개 지역구에서 조작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제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많은 의견이 수도권이나 서울 말고 다른 지역도 좀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셔서 겸사겸사 해봤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이제 크게 한 4개 정도 광역지구로 나눠가지고 사전선거와 본선거 사이의 격차가 비슷한가 아니면 좀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앞서 만든 영상들과 또 이번 영상과 관련된 확률 통계 이론에 대한 약간의 부연 설명을 좀 추가했습니다. 전국 253개 지역구에 대해서 모두 Z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두 번째 영상에서 썼던 방법인데 좀 더 정확한 수식으로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세 번째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민주당 후보의 사전선거 투표율과 최종 투표율 그리고 사전선거 참여자 총수와 총투표 참여자 수를 알면 요 Z 통계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한 요 Z값이 절대값이 3보다 크면은 유의수는 0.001에서 이제 귀무가설 기각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이제 표본이 그 모집단에서 추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그런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253개 지역구에 대해서 이 Z값을 구해봤는데요. 그 결과를 그래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밑에 보시면 1부터 253까지 숫자는 지역구 숫자고요. 각각 지역구별로 구한 그 Z값을 보면 평균은 34.65, 최대값은 56.79, 최저값은 2.14, 군산의 경우가 이렇게 낮게 나왔습니다. 뭐 대충 봤을 때 한 뭐 3이 넘어가면은 사전선거 결과가 비정상적인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요 밑에 이제 일부 지역들이 Z값이 좀 낮긴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 사전선거 결과가 좀 특이하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요번 21대 총선이 아니라 지난 20대 총선 때는 사전과 당일 선거 간의 득표율 차이가 크지 않았고 그 평균도 거의 0이었는데요. 그 말은 이 Z값의 평균이 0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번 21대 총선과는 확실히 다른 결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전선거 결과가 같은 지역구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유의수준 0.0001 정도로 뭐 조금 더 엄격하게 해서 검증해 봤을 때 전국 253개 지역구 중에서 전북, 군산, 광주, 광산, 을을 제외한 251개 지역구에서 사전선거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석은 누구라도 엑셀을 통해서 253개 지역구를 한꺼번에 15분 안에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된 방법은 거의 대부분의 그 통계학 교과서에 실려 있는 방법입니다. 참고로요, 이런 그 사전선거 조작의 가능성을 어떻게 확률적으로 계산하냐, 뭐 이런 또 의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왜 이걸 계산할 수 있냐면 이걸 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통계적인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중심극한 정리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중심극한 정리에 따르면은 이 사전선거 지지율, 여기서 이제 P바라고 쓴 거요. 그거는 정규분포를 따르게 된다라는 결과가 도출이 됩니다. 표본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P반은 항상 바뀌겠죠? 다양한 값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P반은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은 모집단의 지지율을 평균으로 한 완벽한 정규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규분포의 수식을 알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적분을 해서 정확하게 표본이 발생할 확률 P값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겁니다. 근데 정규분포의 평균은 모집단에서 지지율이 되고 종합 지지율이 되고 P반은 사전선거 지지율이 되기 때문에 P0가 여기 있는데 P바가 여기 있다. 그럼 여기 색깔 칠해진 요 파란 부분의 확률을 구하면
이러한 결과가 나올 확률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Z값이 아까 설명했듯이 한 3이 넘어가면, 절대값이 3이 넘어가면 이 확률은 0.001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 Z값이 얼마가 나왔죠? 그림으로 그리면 Z값이 30이 나오면은 정기분포에서 한 요쯤에 있는 겁니다. 주어진 자료로 확률적으로만 계산을 하면은 불가능한 결과다라는 거죠. 자, 왜 이렇게 불가능한 결과가 나오게 됐는가 잠깐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요. 동전을 100번 던져가지고 앞면이 52번 이상 나올 확률은 이항분포로 계산하면은 약 37%가 됩니다. 그런데 100번이 아니라 10,000번을 던진다고 해보면은 10,000번을 던져서 5200번 이상 앞면이 나올 확률은 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거의 불가능한 확률이 나오죠. 똑같이 52%인데 왜 100번 던질 때랑 10,000번 던질 때가 다르냐? 결국 이 표본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렇게 표본이 10,000, 20,000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요. 현실적으로 모집단과 표본 사이에 2%의 오차가 생기는 것도 불가능하다. 모집단 10만 명 중에 4만 명을 추렸는데 그 사람들이 모집단과 7, 8% 이상의 차이가 난다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표본 조사를 하는 이유, 또 표본 조사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모집단을 다 조사하기 힘들어서 그렇게 하는 이유도 있지만 또 모집단을 다 조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표본이 커지면은 모집단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표본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앞서서는 253개의 지역구 전체를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역별로 좀 묶어가지고 차이가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한 4개 지역으로 크게 분류를 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하나로 묶었고요. 충청, 강원, 또 전라, 제주, 경상 이렇게 4개 지역구로 나눴습니다. 지역구는 아니고 이렇게 광역으로. 서울, 경기, 인천에는 174개 지역구가 있고 충청, 강원 27, 전라, 제주 23, 경상 29개의 지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구별로 사전선거와 본선거 간에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 차이를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민주당 후보는 사전선거에서 본선거보다 한 11% 정도 더 높은 득표율을 보였다. 충청, 강원도 마찬가지. 전라, 제주는 좀 낮아지네요. 그리고 경상도는 8.7%. 자, 이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지역별로 좀 퍼센트가 차이가 나는데, 자, 이거 충분히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모든 지역에서 다 똑같이 나오냐, 이런 의견을 가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차이가 충분히 확률적으로 가능한 차이인지 아니면은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는 힘든 그런 차이인지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결과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서울, 인천, 충청, 강원은 그 지지율 격차가 좀 컸고요. 전라도 지역은 많이 낮았고 경상도는 좀 중간쯤 됐네요. 자,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인지 아니면 무시해도 좋은 차이인지를 판단해주는 분석이 있습니다. 분산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지역별로 사전선거와 본선거 간 지지율 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4개 지역들 간에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따로따로 제가 한번 봤는데요. 자, 이 오른쪽 표는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요. 제가 참고로 집어넣은 거고, 결과는 이 왼쪽에 글로 정리를 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과 강원, 충청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라도 지역은 타 지역 모두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요. 모든 다른 지역보다 유의하게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도 지역도 모든 타 지역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요. 서울, 충청, 경기보다는 낮았고요. 전라도보다는 높았다. 결과적으로 서울, 경기, 인천과 충청, 강원은 같고 경상은 좀 낮고 전라, 제주는 그거보다 낮은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의 접근 방법의 차이를 간단히 그냥 정리를 해서 마지막에 한번 첨부를 한 건데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전체 유권자가 모집단이라고 가정하고
사전선거와 본선거 참여자를 두 개의 표본으로 본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개의 표본이 같은 모집단에서 나왔는가를 테스트 해본 건데요. 원래 이 방법은 모집단이 상대적으로 클 때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소개된 수식적으로만 봤을 때는 약간은 좀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석,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도 앞부분에 했던 그 분석은 전체 투표자를 모집단으로 보고요. 거기서 이제 사전선거 참여자를 표본으로 보고 이 표본이 모집단에서 추출된 표본이 맞느냐라는 거를 검증을 해본 것입니다. 자, 확률적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만으로 선거 부정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 거는 절대로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좀 비정상적인 결과를 감지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또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주장하는데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정도의 신뢰성은 충분히 가집니다. 또한 지금 세계 최고의 부정선거 권위자가 이번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조사를 해보는 것까지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지지율 격차가 다르다 이런 결과를 보여드렸잖아요. 자, 이것이 왜 의미가 있냐 하면 만약 사전선거 조작설 때문에 사람들이 사전선거에 안 갔다면은 그 영향력은 모든 지역에 똑같이 미쳐야 됩니다.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에 어느 지역은 영향을 받고 어느 지역은 영향을 안 받고 그렇게 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사전선거 조작설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